안녕하세요, 베테우스입니다. 오늘은 레이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오른쪽 위에 예전의 레이드 관련 영상들을 좀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파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20기가 짜리고 편의상 제가 6토막을 내놨어요. 이런 파일을 쓰기를 할 때 디스크 한 장에다 쓸 때와 제로일 때 그리고 원일 때 어떻게 쓰기를 구현하는지 잘 보셨나요? 자, 설명을 좀 하자면 이런 거죠. 20초가 지났을 때 6분의 1을 기록을 하겠죠? 단일 디스크와 레이드1은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파일을 씁니다. 이거 두 개는 그냥 쌍둥이니까 동시에 쓰지만 어차피 똑같죠? 반면에 레이드 제로 같은 경우는 이 파일을 반땅을 해서 절반은 여기다가 절반은 여기다가 2배 속도로 기록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레이드 제로는 단일 디스크나 레이드 1에 비해서 쓰기 속도는 2배다. 읽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른쪽이 하드 디스크의 기록 상황이고요. 왼쪽은 메모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별로 각 레이드별로 메모리에 어떻게 읽어오나 제가 레이드 1과 시놀로지 레이드 1을 구분을 해놨죠. SHR은 레이드 1과 똑같아요. 두 장일 경우 20초가 지났습니다. 레이드 제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분산 읽기를 해요. 레이드 1도 분산 읽기를 합니다. 이 하드에서는 앞부분부터, 이 하드에서는 뒷부분부터. 아시겠죠? 시놀로지 레이드에서는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무슨 소리야, 레이드 1은 읽을 때 단일 디스크와 똑같아,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레이드 1은 쓸 때는 단일 디스크와 똑같지만 읽을 때는 분산 읽기를 합니다.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원이 가능한데. 그런데 시놀로지에서는 왜 이렇게 할까요? 그건 구현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분산 읽기를 하면 소프트웨어가 훨씬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읽으면 그냥 단순하잖아요. 물론 뭐 레이드라는 게 국제 레이드 협회가 있어서 꼭 이렇게 해야지 레이드 1이야, 그렇지는 않지만 학문적으로 배울 때 레이드 1은 이렇게 구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서적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시놀로지 나스를 우리가 가장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시놀로지 레이드 1이 이렇게 단일 디스크와 똑같다면 읽을 때 두 개의 디스크에서 읽을 필요가 없겠죠. 어느 한 하드에서 읽으면 되겠죠.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떤 건데? 그때 랜덤하게 읽으면 평균적으로 2분의 1이니까 하드의 사용 시간도 비슷해질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하드 1에서만 읽어요. 드라이브 1에서만 읽습니다. 주구장창. 이게 좀 웃깁니다. 만약에 어떤 시놀로지 나스가 레이드 1으로 구현되어 있는데 더 이상의 쓰기 작업은 없어. 다 찼어. 읽는 것만 하는 거야.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드 1에서만 계속 읽는 거예요. 하드 2는 읽지를 않아.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압도적으로 얘만 빨리 쓰겠죠. 왜 굳이 이런 식으로 했을까? 저도 좀 의문입니다. 분산 읽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두 하드 중에 어떤 하드를 읽을 것인가는 그때그때 랜덤하게 초이스를 해서 읽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드가 한 장일 때의 쓰기와 읽기 속도를 각각 1이라고 하면 레이드 제로 같은 경우는 읽어 쓰는 게 모두 2배 빨라요. 레이드 1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읽기의 경우 2배 속도가 나야 되는데 시놀로지 레이드 같은 경우는 읽기 쓰기가 똑같다. 그래서 지금도 시놀로지가 아닌 다른 시스템에서는 레이드 1을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자, 이번에는 SH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HR도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하드가 좀 더 많은 경우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정확한 원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드가 두 개일 때는 레이드 1과 100% 동일합니다. 이때 하드 용량은 뭐 중요하지 않죠? 항상 작은 쪽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하드가 3개 이상일 때, 3개, 4개, 5개, 첫 번째 용량이 다 같다면 그때는 레이드 5와 완벽하게 동일하다. 그런데 용량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규칙은 이렇습니다. 우선 레이드 5가 가능하면 레이드 5를 해. 그런데 레이드 5가 불가능하다면 그때는 레이드 1을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을 합니다. 언제까지 반복을 하냐면 레이드 1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 때까지. 마지막으로 결과물들을 JBOD로 다 합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지금 하드가 넉 장인 거예요. 그런데 용량이 다 다른 거예요. 1, 2, 3, 4 이렇게 하드를 구성을 했다. 자, 이럴 때 SHR은 어떻게 될 것인가? 레이드 5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 4장의 하드에 대해서 레이드 5를 만듭니다. 그러면 가장 작은 용량을 기준으로 이렇게 레이드 5가 구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있는 거예요. 그냥 어디다 쟁여놔. 그럼 남은 애들이 얘네잖아요. 그냥 1테라, 2테라, 3테라 이 3개의 하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딱 보면 이것도 레이드 5 가능하죠. 그러면 다시 얘네들에 대해서 레이드 5를 적용을 해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뭐가 남았나요? 이렇게 남았죠. 1테라, 2테라가 남았는데 이제 얘네들은 레이드 5가 안 됩니다. 2장이니까. 그러면 뭘 한다고요? 레이드 1을 하는 거죠. 요렇게. 아시겠죠? 여기까지 적용시키고 나면 이제 남는 건 얘예요. 이제 더 이상 레이드가 불가능합니다. 레이드 1도 불가능하죠. 그러면 1단계 끝난 거고요. 정리하면 첫 번째 작업에서 3테라가 확보가 되죠. 이거 4테라인데 1테라는 복구 영역이죠.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이 영역에서 하나를 뺀 3테라겠죠. 같은 방식으로 2테라가 확보되고요. 1테라가 확보되죠. 자, 이제 얘네들을 몽땅 합칩니다. JBOD로 합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애는 6테라, 그리고 복구 영역으로 3테라가 남았고요. 마지막으로 이 하드는 이제 미사용 하드가 될 겁니다. 레이드 5는 여기서 3테라 하고 끝나는 건데 SHR은 무려 6테라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파란색과 초록색과 오렌지색의 그 어딘가에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을 텐데 이 상황에서 데이터를 읽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마침 우리가 읽어올 데이터가 이 영역에 있다. 레이드 5잖아요. 여기서는 디스크 넉 장으로 구현한 레이드 5죠. 속도가 빠릅니다. 맞나요? 그런데 만약에 읽어야 할 데이터가 운 나쁘게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레이드 1이잖아요. 게다가 시놀로지 나스 같은 경우는 레이드 1이 단일 디스크와 같다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읽는 속도가 100MB/s야. 그러면 여기서는 얼마? 이론적으로 300MB. 여기서는 얼마? 이론적으로 200MB.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데이터가 이 세 영역 중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못 쓰겠네. 속도 느려서.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네트워크 망의 속도가 대부분 얼마죠? 기가비트죠. 기가비트를 바이트로 바꾸면 대략 125메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단일 하드디스크가 최대 속도가 보통 150, 160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읽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결론적으로 SHR을 구현을 했을 때 데이터가 이런 영역에 있어서 속도에 손해를 보려면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망이 5G나 10G 정도는 돼야 그 체감을 한다. 일반적인 기가비트 망에서는 SHR로 구현을 한다고 해서 어느 영역에 데이터가 있느냐에 따라 속도가 차이가 난다, 그런 걸 못 느낍니다. 뭐 요런 게 있다. 재밌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테우스였습니다.